자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해로운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음식들은 독이 되는 음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없던 병도 생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간혹 야식이 당기실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꼭 이 음식들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들만큼은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카페인이 풍부한 음식이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니 오늘은 그런 뻔한 이야기는 제쳐두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는 의외의 음식들에 초점을 맞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음식들이 왜 수면 건강에 나쁜지, 그리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전 피해야 할 첫 번째 음식은 와인입니다. 자기 전 와인 한 잔이 숙면에 도움된다고 해서 매일 마셨어요. 하지만 오히려 잠이 더 얕아지고 아침마다 두통에 시달리게 되었죠.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57세 김미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3년 동안 수면제 없이는 잠들기 어려웠고 그 부작용으로 낮 시간 내내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친구가 와인이 수면에 좋다고 해서 시도해봤는데 처음엔 정말 잘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다가 자주 깨고 아침에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하루의 피로를 풀고 편안한 밤을 보내기 위해 자기 전 와인 한 잔을 즐깁니다. 그러나 이 달콤한 습관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수면을 방해하고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정현우 교수는 와인은 포도를 발효시켜 만든 술로 그 숙성 과정에서 티라민이라는 아미노산이 생성됩니다. 이 티라민은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방출시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노르아드레날린은 우리 몸을 전투 또는 도피 상태로 만들어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올립니다. 달리 말하면 뇌를 휴식 모드가 아닌 활동 모드로 전환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잠자리에 들기 전 와인을 마시면 여러분의 뇌는 잠들려고 하는데 몸은 여전히 활동 모드에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잠은 들지만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 엔진을 켜놓은 채 주차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겉으로는 멈춰 있지만 내부에서는 여전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영 씨는 이런 상태를 체험했습니다. 겉으로는 잠을 자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전혀 개운하지 않았어요. 마치 밤새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피곤했죠. 게다가 티라민은 뇌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이고 다음날 아침에는 혈관이 다시 팽창하면서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마신 다음날 아침, 머리가 아프거나 몽롱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티라민은 와인 중에서도 특히 레드 와인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막걸리와 같은 다른 발효주나 치즈에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즐기는 와인과 치즈의 조합은 사실 숙면을 방해하는 최악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미영 씨는 의사의 조언을 따라 와인을 끊고 취침 전 루틴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전에 따뜻한 카모마일 차를 마셔요. 처음에는 와인만큼 즐겁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 시간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어요. 만약 저녁에 음료를 즐기고 싶다면 와인 대신 따뜻한 허브티를 선택해 보세요. 카모마일, 라벤더, 발레리안 뿌리가 함유된 차는 오히려 수면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는 작은 잔의 따뜻한 우유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유에 함유된 트립토판은 수면을 유도하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줍니다. 자기 전 피해야 할 두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매일 저녁 건강을 위해 브로콜리를 듬뿍 넣은 샐러드를 먹었어요. 하지만 밤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잠을 설쳤죠. 부산에 사는 63세 박종철 할아버지의 경험입니다. 건강에 신경 쓰시는 박 할아버지는 최근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식단을 개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항암 효과가 있다는 브로콜리를 매일 저녁 식사에 포함시켰죠. 건강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오히려 잠을 못 자게 되었어요. 밤마다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가스가 차서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죠. 건강에 좋은 음식 중 하나로 잘 알려진 브로콜리. 그런데 취침 전에는 피해야 할 음식이라니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지영 교수는 브로콜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 먹느냐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브로콜리를 비롯한 양배추, 콜리플라워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은 조직이 매우 단단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섬유질은 낮 시간에 섭취하면 소화를 돕고 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밤에는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 섬유질은 우리 몸에서 직접 소화되지 않고 장으로 이동하여 장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스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낮에는 활동하면서 이 가스가 자연스럽게 배출될 수 있지만 취침 전에 이런 음식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워있는 동안 가스가 차면 복부에 압력이 생겨요. 이 압력은 횡격막을 눌러 호흡을 방해하고 심장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가천대 길병원 소화기내과 김태호 교수의 설명입니다. 박종철 할아버지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밤에 누우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불편했어요. 한동안은 심장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았죠. 알고 보니 가스 때문이었어요. 특히 장이 예민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밤새 속이 답답하고 배가 부풀어 오르고 복통으로 잠을 설치거나 악몽을 꾸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취침 전 식단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브로콜리가 나쁜 음식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섭취하는 시간을 조절하여 그 혜택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영양사의 조언을 따라 식습관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브로콜리를 아침이나 점심에만 먹고 저녁에는 시금치나 오이 같은 채소를 선택해요. 놀랍게도 잠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아침이나 점심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활동량이 많아 가스 배출이 원활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채소를 섭취하고 싶다면 시금치, 오이, 양상추와 같이 소화가 더 쉽고 가스 생성이 적은 채소를 선택하세요. 또한 십자화과 채소를 저녁에 먹어야 한다면 요리 방법을 조금 바꿔보세요. 생으로 먹기보다는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면 섬유질 구조가 부분적으로 분해되어 소화가 더 쉬워집니다. 찌거나 가볍게 볶는 방법이 좋으며 소화를 돕는 향신료인 생강이나 커민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 피해야 할 세 번째 음식은 탄산수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매일 저녁 탄산수를 마셨어요. 2년 후에는 위식도 역류병이 생겨 약을 복용하게 되었죠. 인천에 사는 48살 이수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건강을 위해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와 취침 전에 꾸준히 마셨죠. 탄산수가 물보다 훨씬 속이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다이어트에도 도움된다고 해서 더 열심히 마셨죠. 하지만 점점 가슴이 쓰리고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더니 결국 병원에서 위식도 역류질환 진단을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식사 후나 평소의 갈증 해소를 위해 탄산수를 즐기십니다. 물보다 청량감이 있고 일반 탄산음료보다 건강하다는 인식 때문에 탄산수를 습관적으로 마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취침 전에도 아무 생각 없이 탄산수를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생각보다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소화기내과 박준성 교수에 따르면 탄산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탄산가스가 복부에 압력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탄산수를 마시면 탄산기포가 위장을 팽창시켜 복압을 높이게 됩니다. 복압이 높아진 상태에서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서 있을 때와 달리 누워 있을 때는 중력의 영향으로 위 내용물이 식도 쪽으로 밀려 올라가는 압력이 커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위와 식도 사이를 밸브처럼 꽉 잠가주는 위식도 괄약근이 점차 약해집니다. 마치 문의 경첩이 헐거워지는 것과 같이 나사가 풀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위식도 괄약근이 한번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탄산수를 마시지 않아도 자극적인 음식을 피해도 이미 헐거워진 괄약근 사이로 위산이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의 시작입니다. 이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정말 그래요. 처음에는 탄산수를 마신 직후에만 속이 쓰렸는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위산이 올라왔어요. 특히 밤에 누우면 더 심했죠. 위식도 역류질환은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닙니다. 가슴쓰림, 만성기침, 목의 이물감, 심하면 식도염이나 식도 궤양까지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또한 불면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위산 역류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되고 이로 인해 피로감이 누적되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번 약해진 괄약근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는 탄산수를 완전히 끊었어요. 대신 따뜻한 물이나 허브티를 마시고 있죠. 체중 조절은 운동으로 하기로 했고요. 다행히 약 복용과 함께 식습관을 바꾸니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어요. 이수진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취침 전에는 탄산수는 물론이고 콜라나 맥주와 같이 기포가 많은 음료를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취침 전에는 어떤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선택은 당연히 미지근한 물입니다. 물은 소화를 돕고 수분을 공급하면서도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물이 심심하게 느껴진다면 레몬이나 오이 한 조각을 넣은 물이나 카모마일, 페퍼민트와 같은 허브티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취침 2~3시간 전부터는 가급적 많은 양의 음료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잦은 화장실 방문으로 수면이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루 종일 꾸준히 수분을 섭취하여 저녁에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전 피해야 할 4번째 짭조름한 간식입니다. 밤마다 오징어채를 즐겨 먹었는데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붓고 손가락 반지가 빠지지 않았어요. 대전에 사는 55세 황미나 씨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저녁 식사 후 TV를 보며 자주 짭조름한 오징어채를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맛있어서 그냥 습관처럼 먹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피곤했죠. 특히 눈밑이 항상 퉁퉁 부어서 화장도 제대로 안 됐어요. 늦은 밤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오징어채, 견과류, 감자칩 같은 짭조름한 스낵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과자보다는 조금 더 건강한 것을 먹겠다는 생각으로 짭짤한 건어물이나 치즈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짠 음식들이 수면 중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정화 과정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 최정우 교수는 사람의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놀라운 정화 작업을 수행합니다. 수면 중에는 수분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몸속 곳곳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씻어내는 과정이 진행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마치 밤사이 우리 몸 내부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청소 시스템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정화된 노폐물은 아침에 대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짠 음식에 포함된 과도한 나트륨은 이 중요한 정화 과정을 방해합니다. 나트륨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 몸에 필요 이상의 염분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 염분의 농도를 희석하기 위해 수분을 붙잡아 둡니다. 이를 수분 저류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독소를 씻어내고 배출해야 할 수분이 몸 안에 갇히게 됩니다. 황미나 씨는 영양사와 상담 후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짠 음식 때문에 몸이 붓는다는 건 알았지만 그것이 독소 배출까지 방해한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아침마다 피곤했던 이유가 그것이었군요. 이 갇힌 수분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주로 눈 주위, 얼굴, 손발 등에 쌓여 부종을 일으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푸석해 보이며 손가락에 반지가 꽉 끼는 경험을 해보셨다면 전날 저녁 짠 음식을 과하게 섭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부종은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몸이 마치 물을 먹인 솜처럼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피로감이 극도로 심해집니다. 이는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피곤했어요.
충분히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았죠. 황미나 씨가 회상합니다. 게다가 혈액의 염도가 높아지면서 혈관 내에도 많은 수분이 정체하게 되어 혈압이 상승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나 고혈압 환자는 이러한 영향에 더욱 취약합니다. 황미나 씨는 짠 간식을 과일로 대체했습니다. 이제는 저녁에 오징어채 대신 사과나 배를 먹어요. 처음엔 맛이 심심했지만 지금은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즐기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훨씬 덜 붓고 몸도 가벼워요. 그렇다면 밤에 출출할 때는 어떤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나트륨 함량이 낮은 과일, 무가당 요거트, 저염 견과류 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 체리, 키위와 같은 과일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어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짠맛이 그리울 때는 소금 대신 허브와 향신료를 활용하여 풍미를 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취침 새 4시간 전에 가벼운 간식을 먹고 그 이후에는 가급적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수면 중 정화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자기 전 피해야 할 5번째 음식은 아이스크림입니다. 저녁마다 아이스크림 하나 꺼내 먹는 것은 제 작은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제 기억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줄은 몰랐죠. 광주에 사시는 62살 정태영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30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신 정 선생님은 퇴직 후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물어보시더니 취침 전 아이스크림 습관을 지적하셨어요. 정말 놀랐죠. 스트레스가 많은 하루를 보낸 후 혹은 저녁 식사 후 달콤한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것은 많은 분들의 작은 행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취침 전 아이스크림 섭취는 단순히 칼로리와 체중 증가의 문제를 넘어서 놀랍게도 우리의 뇌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의 림프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균관 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장민혜 교수는 림프계는 면역 체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혈관계와 별개로 존재하는 우리 몸의 또 다른 순환 시스템입니다. 림프관을 통해 흐르는 림프액은 암세포와 싸워주는 면역세포를 생산하고 죽은 바이러스나 세포의 시체 등 병리적인 노폐물을 처리하는 일종의 하수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정태영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교수님 설명을 듣고 나니 우리 몸에 이런 정교한 시스템이 있다는 게 놀랍더군요. 그런데 이게 아이스크림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아이스크림은 지방의 밀도가 매우 높은 고지방 식품입니다. 일반적인 아이스크림은 포화지방과 설탕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은 림프액을 탁하게 만들고 림프 순환을 방해합니다. 지방은 탄수화물과 달리 소화 후 바로 혈액으로 들어가지 않고 림프관을 통해 대사됩니다. 나쁜 지방이 과도하게 림프계로 들어가면 림프액이 탁해지고 흐름이 둔화됩니다. 이것이 왜 뇌 건강과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루 종일 많은 정신 활동을 하면서 뇌에서 대사 폐기물을 생성합니다. 이런 뇌의 노폐물이 주로 배출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자는 수면 시간입니다. 과학자들은 최근에 글림프계라는 뇌의 독특한 청소 시스템을 발견했는데 이 시스템은 수면 중에 활성화되어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뇌 노폐물은 어떻게 배출될까요? 바로 후두부와 뒷목 안쪽에 위치한 뇌림프관을 통해 림프계로 이어져 배출됩니다. 만약 림프액이 탁하고 림프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뇌의 노폐물 배출도 지연되거나 방해받게 됩니다. 정태영 선생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럼 제가 매일 밤 아이스크림을 먹었던 것이 제 기억력 저하와 연관이 있다는 거군요. 장 교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뇌내의 노폐물이 축적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폐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뇌에 베타-아밀로이드와 같은 독성 단백질이 쌓이는 것이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지방, 고당분 식품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켜 충분한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깊은 수면은 글림프계가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이므로 수면의 질 저하는 뇌 청소 효율을 더욱 떨어뜨립니다. 정태영 선생님은 아이스크림 습관을 끊은 지 3개월 만에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주 잊어버렸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확실히 줄었어요.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훨씬 상쾌합니다. 그렇다면 취침 전 달콤한 것이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스크림 대신 신선한 과일이나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약간의 꿀이나 계피를 뿌려 먹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태영 선생님은 자신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얼린 바나나를 갈아서 만든 바나나 크림을 즐겨요. 달콤하면서도 건강에 좋고 다음날 머리도 맑아요. 이러한 대안들은 당 함량이 낮고 건강한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림프순환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달콤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본 이분들은 모두 자신의 식습관 변화를 통해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하셨습니다. 취침 전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숙면을 취하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졌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쳐요. 김미영 씨의 말에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음식들을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먹느냐입니다. 낮 시간에는 대부분의 음식이 적절히 소화되고 대사될 수 있지만 취침 직전에는 우리 몸의 소화 기능과 대사 활동이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은 균형 잡힌 식습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취침 3-4시간 전에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가급적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취침 전에 출출함을 느낀다면 앞서 소개해드린 건강한 대안들을 선택해보세요. 연세대학교 수면의학센터 김동현 교수는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과 뇌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정화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현명한 식습관을 통해 이 귀중한 과정을 방해하지 않고 지원해준다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수면 그리고 그것을 위한 현명한 식습관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뇌는 그 변화에 기쁘게 응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